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교회헌법 바로 알기 47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여수교 장로회 합동 측 소속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교회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무질서와 불법이 난무하는 총회 개혁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노회와 총회를 섬기는 목사님, 장로님, 우리 모두 헌법을 바르게 알고 준수해서 건강하고 질서 있는 총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47번째 강의는 권징조례 제4장 21조 소환장에 관한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쓴 목회 현장에서 꼭 필요한 권징조례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1조는 소환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1조의 규정은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하기 전에 의식 송달한 증거가 있어야 합당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환장 발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를 소환할 때에는 소환장 외에 고소장과 죄증설명서를 통봉해서 고소당한 내용을 미리 알려 재판받을 준비를 갖추게 해야 되고, 준비할 기간은 최소한 1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권징조례의 규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환장 발송은 어느 날 발송했다는 증거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내용 증명이나 최소한 배달 증명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수령인을 받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인편으로 연락할 때는 최소한 2사람 이상이 함께 가서 전달해야 후일에 증거로 삼을 수 있고, 전화 연락이나 구두 전달 등의 방법은 모두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피고의 입장에서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수령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고의 입장에서 재판사건 진행의 첫 걸음은 치리회 혹은 재판국의 소환을 받는 것이고, 아울러 고소장과 죄증설명서를 수령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재판 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선기해야 한다는 규정은 결국 피고나 증인들로 하여금 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려는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첫 번째 소환장이나 혹은 고소장과 죄증설명서를 수령할 때 10일 이상의 기간이 보장되었는지를 먼저 살필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권징조례 제4장 제23조에 의거해서 본 재판국의 소원, 즉 항의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상소 이유를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특히 조심해야 될 일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재판을 위해서 하송된 문서를 반송하거나 혹은 탈퇴 성명서를 내는 일들입니다. 만일 이런 행동을 감행하면 고소장에 의한 사건 내용은 물론이고, 이처럼 치리회나 재판국을 거역하는 소행으로 말미암는 범과도 덧붙여서 벌을 받을 뿐입니다. 죄가 있으면 차라리 떳떳하게 벌을 받을지라도 뉘우칠 것이고, 모면하려고 하다가 더 큰 벌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무죄한 경우라면 왜 재판을 거역하려고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소송 준비 기간 10일 이상을 어떤 사람들은 원고의 공격에 대한 정당한 방어 준비 기간으로 여기지 않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실을 은폐하고 이겨보려고 하는 공작 기간으로 악용하는 경향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직자가 피고가 되었을 경우에 주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해달라고 위증할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위증 공부를 시킨다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그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재판회가 재판하기 전에 반드시 원고와 피고에게 소환장을 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 소환장은 원고와 피고 간 최후 주소지에 보내되 송달의 불응시는 배달 증명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의식 송달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22년 판에서는 의식한 서식으로 송달한 증거가 있어야 합당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2조는 피고의 재차 소환에 관한 규정입니다. 22조의 규정을 보면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7일에는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장에 대하여 천연적 고장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본 권징조례 34, 39, 47조에 의하여 시벌하겠다고 밝힐 것이다. 피고가 2번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면 골석한 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7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 처음 소환할 때에는 재판 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할 것이나 재차 소환할 때에는 7회가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 소환도 예에 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고 소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환장에는 소환 사유를 분명하게 기록할 것이고 고소인 아무개가 귀하를 무슨 사건으로 고소한 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소환하는 것임을 밝혀야 합니다. 동시에 고소장과 재증설명서 사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소환장에는 재판 일시와 장소 등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2차 소환장에는 천재지변이나 병고 등 불가항력적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제34, 39, 47조에 의거 시벌할 것임을 명기해야 하고 이러한 통지가 없이 시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세 번째, 처음 소환할 때는 재판 10일 전에 송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7회나 재판국의 형편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피고가 2번 이상 재판국의 소환에 출석하지 않을 시 골석 재판을 하려면 재판국이 직권으로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다음 골석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시에 법원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제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두 번째, 피고의 소환 불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가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소환장을 그대로 반송하면서 노예 탈퇴를 운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재판회나 재판국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제도
혹은 3차 소환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법원 제도 소환에 불응하면 정직에 처함이 옳고 피고가 골석한 대로 재판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출석해야 될 것이고 3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수찬정지에 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국 소환에 불응한 죄가 이같이 중한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고소당한 원안건까지 죄가 있다면 그 벌은 아주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고의 소환 불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원고가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 상소인이 법정 기일 내에 불가항력의 고장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했다는 믿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는 권징조례 제9장 제97조의 명문 법조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문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소송 당사자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소송 사건을 심리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7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만한 중대 사건이라고 해도 그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어차피 그 소송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변호인의 지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인이란 소송 관계 행위에 있어서 그 공격이나 방어하는 일을 보조하기 위해서 원고나 피고가 각기 자기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까, 즉 피고 측 변호인이란 원고와 대등한 피고를 보조하는 보조자이고, 또한 원고 측 변호인도 피고와 대등한 원고를 보조하는 보조자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음은 제23조 피고의 재판 전 항의와 처결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3조의 조문을 보면 피고는 소환장에 정한 기일대로 그 7회에 출석할 것이요,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 가로 1. 그 7회가 정규에 의한 집회가 아닌 줄로 인정하는 때. 가로 2. 소송 사건에 대하여 비법 간섭인 줄로 아는 때. 3. 고소장이나 죄정설명서가 양식에 위반되거나 헌법 적용이 부적당한 줄로 인정하는 때. 가로 4. 기타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2. 7회에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그 직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단할 수 있다. 가로 1. 재판을 각하하는 일. 2. 가로 2. 공평 정직하기 위하여 그 고소장이나 재판 기록에 위반된 것을 그 사건의 본 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정하기를 허락하는 일. 3. 7회는 그 고소한 사건이 적법적이요 고소장과 재정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피고에게 향하여 그 소송의 사실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신문할 것이요, 그 공수는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답이라든지 다 회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할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리인 혹은 대리 변호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소환장의 정한 기일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해야 합니다. 헌법은 변호인 A에 대리인 혹은 대리 변호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징조례 4장 27조에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라고 했지만 대리인이나 대리할 변호인은 피고 측에만 국한하여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권징조례 4장 23조에는 피고 측은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리인이나 대리 변호인을 사용할 경우가 얼마나 드물고 또 적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으나 그 대리인이나 대리할 변호인의 대리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리인 사용을 피고에게만 국한하고 피고를 할지라도 유고시로 제한을 해서 그 범위를 확대하지 아니한 상황과 변호인의 지위를 보조자 이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지 등을 놓고 볼 때 그 법률의 근본 취지를 판단해 볼진데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출석한 원고와 피고를 위한 보조자이고 대리인이나 대리 변호인은 반드시 유고로 인해서 불출석한 피고의 보조자를 일컫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결국 변호인이나 대리인이나 대리할 변호인의 지위는 일률적으로 원고나 피고나 혹은 유고로 출석하지 못한 피고를 보조하는 보조자인데 그 원고나 피고의 출석이나 불출석의 경우를 두고서 이와 같은 분별이 생겼습니다. 또한 변호인이란 반드시 본 장로의 목사 혹은 장로여야 한다고 제27조 1항에 그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유고로 불출석하는 피고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재판회나 재판국이 소환할 시일에 출석하려고 했다가 소환 당일에 불가항력적인 돌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 갑자기 적당한 변호인, 즉 본 장로회의 목사나 장로를 구하지 못해서 본의 아닌 거역으로 불이익 처결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은 평신도라도 피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데서 대리 변호인과 대리인의 분별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즉 대리 변호인은 본 장로회의 목사 혹은 장로로서 피고를 보조하는 자이고 대리인은 평신도로서 피고를 보조하는 보조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피고의 소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본교단의 헌법에는 소원이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징조례 제9장 84조에 나오는 소원과 또 하나는 제4장 23조에 나오는 소원이 그것입니다. 제9장 84조의 소원이라는 것은 불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변경이나 취소 혹은 정당한 처분을 촉구하는 신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권징조례 제9장 84조에 의하면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나 본조 권징조례 4장 23조 1항의 경우는 상회가 아니라 바로 행정처분을 내린 그 치리회나 재판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피고가 소원할 수 있다는 것은 재판회가 행정 절차 및 행정상 하자가 있을 때 곧 본조문 1항, 2항, 3항, 4항 같은 경우 소원, 즉 항의를 제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입니다. 두 번째, 치리에는 재판권을 처리하기 전에 소원권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치리에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에 대해서 원고나 피고의 변명을 듣고 직권에 의해서 재판을 각하하거나 그 사건의 성질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장이 불완전할 때는 개정하도록 허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정치문답조례의 해석을 살펴보면 223문에 착수한 재판을 정지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던 중 교회에 무익이 되거나 혹 해가 될 염려가 있으면 피고의 승낙으로 정지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1929년 제18회 총회에서는 재판 사건에 대하여 의사가 명료하고 수속이 적법하나 서식이 불완전할 시는 정정 수리하는 것이 가하다고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치리가 재판할 때에 피고에게 고소장에 대해 사실 여부와 승인 여부를 신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피고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리고 재판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본조 23조의 소원과 9장의 소원을 혼동하는 경우가 근자에 우리 교단 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징 제23조의 소원은 권징 제9장의 소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9장은 상회하는 소원이고 제23조는 본회에 즉석 항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조 권징 23조의 소원은 권징 9장 84조부터 93조에서 규정하는 상소하는 규례의 소원이 아니고 권징 제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에 속한 것으로 피고가 재판을 받는 그 재판회나 재판국에 대하여 즉석 항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해서 1922년도판 헌법 권징 23조와 현행헌법 권징 23조를 비교하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922년판 헌법 제23조의 내용은 피고는 호출장에 정한 기일에 해 7일에 출두할 것이요 사고가 있으면 대변자를 출두케 할지니라. 피고는 자기와 같은 경우에 항의를 제출할 수 있나니라. 1. 그 7일가 규례에 의하여 정식으로 해집 아니한 줄로 사료할 시. 2. 소송 사건에 대한 관할이 위반된 줄로 안한 시. 3. 소장 및 죄증설명서 등에 위반되게 처단하거나 부적당한 법률상 결과까지 발생한 줄로 사료하는 시. 4. 기타 중요한 사에 대하여 항의함. 7위에는 재판하기 전에 해 항의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변명을 듣고 전권으로 결정할 것인데 항의를 인하여 여자히 행할 수 있음. 1. 재판을 퇴할 것. 2. 공평정직을 성취하기 위하여 소장과 재판 기록에 위식된 것을 그 본성질을 변동치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하기를 허락할 것. 7회가 기소한 사가 적법하게 되고 소장과 설명서가 심판할 만한 사건인 줄로 인정하면 피고에게 향하여 고소가 사실대로 된 줄로 승낙하는 여부를 신문할 것이요 그 답공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회록에 기록할 것이니라. 피고가 죄를 범하였다고 자복하면 시벌하기로 결의할 것이요 무죄라 하든지 답지 아니하면 또는 회록에 유죄라고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1922년도판 헌법은 1933년까지 사용하다가 1934년도판 헌법서원에 언급한 바 1907년 조선교회 설립 초에 번역한 것인데 그 후 근년에 와서 조선어 사용법이 많이 변경되어 일반의 통용상 불합하여 1933년에 개혁판을 출판하게 된 것으로 1934년도판 헌법은
헌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1933년 당시 현대용어로 개혁해서 출판한 것이므로 현행 권징조례 23조의 의미는 권징 제9장의 소원과는 달리 재판하는 장소에서 즉석 항의하는 소원인 것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원헌법 조문의 항의를 소원이라고 잘못 개혁을 했습니다. 현행헌법 권징 23조 1항에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와 2항에 치리에는 재판하기 전에 소원에 대하여에서 개혁 전에 1922년도판 헌법은 모두 소원이 아니라 항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용어를 현대 용어로 개혁하면서 항의가 소원으로 둔갑한 이 소원이라고 하는 용어만 보고 재판하고 있는 본회에 제출하지 않고 상해의 소원을 제출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의라고 하는 용어를 그대로 뒀어야 되는데 소원으로 개혁한 것이 혼란을 이야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징 23조의 용어 사용에서 소원이 아닌 항의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23조 2항에 그 소원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여기에서 소원이 만약 권징 9장 소원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소원이라면 소원인 및 피소원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원고 및 피고라고 된 것은 소원이 아니고 항의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사망에서도 역시 소원장과 소원 이후 설명서가 아닌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라고 하였으니까 권징 제23조는 상소하는 규례의 소원이 아니라 재판석상에서 즉석 항의하는 의미가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법조문의 문맥에서도 소원이 아닌 항의의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권징 23조 1항은 피고가 본 치리에 항의하는 규례이고 2항은 그 치리가 피고의 항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규례이고 3항은 그 치리가 피고의 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항의의 적부는 합당하지 않고 고소장이 적법할 때 재판하는 규례인데, 여기에서 2항 3항의 치리에는 피고의 상회가 아니고 피고가 피소된 본치리라고 하는 것을 헌법 조문이 그리고 그 문맥이 확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권징 23조의 소원은 권징 9장의 소원과 용어는 같지만 사건 결정 후 10일 내에 본회에 소원 통지하고 상해에 제출하는 소원이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치리회에서 즉석 항의를 하는 의미의 소원이므로 재판하고 있는 본회가 접수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상회가 접수하고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47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